우리 같은 인상이 잘 풀려서 친근감 있는 거지. 신인 때는 눈 찢어졌다 그러고 싸가졌다는 얘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 진짜 나도 잘 풀려서 사막영상이지. 옛날에는 그런 말도 없었어. 안녕하세요, K생존기 영케이입니다. 2달 가까이 저희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초반엔 막 운석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올락말락 하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긴장됐던 K생존기에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게스트분의 성함을 듣고 너무 반가웠죠. 보고 싶은 사람이고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형님은 다 잘 드시거든요. 저랑 먹성도 좀 비슷하다? 뭔가 오늘 막 국밥, 한식류를 좀 고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 잘 지냈니? 뭐가 들어왔는지 보여주렴. 짜라란! 평양에서 온 함흥냉면. 또 열심히 헤엄치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공수해 왔습니다. 38선 넘어서 공수해 온 최고의 함흥냉면 소반옥. 형이 말한 건 평양냉면 아닐까요? 아니에요. 평양에서 온 함흥냉면. 아, 형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평양에서 온 냉면이라면 평양냉면을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는 김에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북식 녹두전 피양옥. 오는 김에 요것도 가져왔어요. 베테랑 고기만두 베테옥. 자, 내가 냉면을 만들어 볼게. 얍! 냉면이 생겼어요.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를 넣고 회를 넣어주고 고명 넣어주고 참기름을 기름 깨깨깨깨깨깨깨깨깨 회냉면 완성!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말로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경아, 밥 먹자! 뭐 이렇게 어색하게. 오셨습니까? 야, 이경 안 먹자고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너 왜 그래? 반말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래, 뭐 컨셉이 그렇다는데. 예. 여기 소파가 있는데 바닥으로 왔네. 예, 함흥이죠. 그래. 형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경입니다. 네네. 지난 편에는 4살 아래가 왔었거든. 근데 요번 주에는 4살 위야. 저런. 근데 와,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걸 했지만 정말 그 가요 프로그램보다 프롬프터가 큰 데 처음 봐. 야, 이 정도면 부럽다. 내 인생이 여기 담겨 있어. 내 인생에 프롬프터가 정말 중요해. 영현이가 정말 진행을 정말 이렇게 원래 잘하기도 하지만 프롬프터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셨구나. 그럼. 그러면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짜잔! 평양에서 온 함흥냉면을 그렇지. 원했다고 들었어. 그냥 이제 영현이가 요리해준다니까 평범한 걸 말하기보다는 냉면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양도 좋아하고 함흥도 좋아해. 별에서 온 그대처럼 평양에서 온 함흥냉면. 뭐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이렇게 한 거지. 나 그래서 이거 가져오느라 힘들었어. 내래 이것을 언제 먹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식사 아직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식사 안 했지는 뭐야? 진지 안 먹었지 저는. 진지 아직 안 했지. 근데 여기 앞접시는 되게 귀엽다. 이거는 수저 받침이야. 받침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 앞접시가 되게 귀엽네. 앞접시가 예능으로 가야 돼. 예능으로 가야지. 다 이제 삼을 쓰고.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너 먹을만 하다. 안 맵다. 근데 진짜 고맙다. 여기 밥도 주고. 맛있다. 이건 뭐야? 무슨 이게 전이야? 녹두전. 요것도 이북식. 어쩐지 만두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 요거는 베테랑 만두. 베테랑? 유명한. 유명한 데예요? 포장해서 온 거예요? 전주도 갖고 왔다고? 언제? 어제? 전주 갔다가 평양 갔다가 기름값도 안 나오겠는데? 기름 뛰어갔다 왔지. 요거요?
우리 오마이 생각나는구만. 아, 요거는 전주. 아니, 우리 게스트분을 떠올리면서 악상을 떠올리고 하거든? 오늘은 좀 커버곡을 하는 게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1화 때도 커버하지 않았나? 박상민 형님 노래 커버하지 않았나? 와, 그걸 또 봐줬어? 난 다 보지. 난 다 봐.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건 거의 다 본다고 보면 돼. 와, 진짜 감동이다. 이 노래는 그럼 아예 커버야. 요거는 개사도 없고 아, 개사도 없어? 있는 노래를 그대로 부를 그대로 거야. 오케이. 뭔지 궁금하다. 아, 내가 한 입 먹으면 근데 나 녹두전을 먹으면서 안 먹어도 돼. 보니까 여기 써 있잖아. 한 입 내가 먹으면 노래하는 영케이라고. 오케이. 말 잘 들어야 돼. 아, 그럼.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야, 내가 들은 내 노래 중에 제일 감미롭게 불렀다. 와, 이거 노래 제목 알지? 칼퇴근. 와, 보통은 퇴근길이라고 그러거든. 이경 퇴근송 하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 녹음 30분 만에 끝냈어. 사실 우리는 퇴근의 개념이 많이 없잖아. 우린 없지.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맞아, 나도 퇴근을 바라고 있었지, 이런 걸 그렇지.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하지 못하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5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1화 업로드 되기 전부터 섭외 연락을 했었지. 아, 그래? 근데 그때부터 섭외를 또 응해줬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 아, 내가 응했구나. 안 했어? 모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건 있어. 야,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인데 영케이 영현이가 뭐 한다 그러면 나 고민 없이 다 한다고는 했어. 그건 맞아. 근데 영현이도 제가 뭐 하자고 했을 때 형 다 좋아요 했는데 JYP가 다 거절했어. 너네 회사는 영현이도 있지만 데이식스가 있다 보니까 그치? 내가 널 더 따블리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괜찮아. 한 번쯤은 이제 와주시지 않을까. 아니, 당연히 가야지. 한 3개 더 얘기해 줄까? 여기 덥냐? 내 뒷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아, 그건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영현이한테 카톡으로 미리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촬영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영현이 핸드폰 줄 수 있어요? 제가 보낸 톡을 한번 지금 볼 수 있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언제 볼지 모르겠어갖고 이렇게라도 보게 해주고 싶어서. 뭐야? 와, 진짜 감동이다.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케이야, 이거 매니저분한테 전달해서 제작진분들 커피 한 잔씩 드려. 아니 이게 대략 한 15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 첫 토크쇼 예능이기도 하고. 생각을 했어. 내가 사들고 와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너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서. 그것도 이제 나 이렇게 하라고. 또 내가 얘기해서 봐서 좀 이제 그것도 내가 판 깔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엄청 대박이다. 왜냐면 지금 말 안 하면 몇 주 후에 저한테 고맙다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바로 얘기해야 돼. 나 오늘 아침에 여기서 커피 얻어 마셨는데. 아, 보니까 커피가 있더라고. 먹으면 되지 뭐. 다음 촬영에 꼭 내가 돌릴게. 나는 유튜브 단독 MC 이런 것도 처음 해보고, 형도 지금 하고 있잖아. 형은 혹시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당황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는지? 아, 그럼 그거는 뭐 실수는 당연히 당황하게 만들지. 방송에서 코를 팠더라고. 아, 나는 솔로에서? 아, 그거 우리 제작진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은 아, 이거 DM 엄청 많이 왔어. 아니, 막- DM에 뭐라고 한 줄 알아? 뇌를 파니, 뇌. 진짜로. 근데 이거는 양쪽 코가 다 헐다 못해 맨날 피가 나올 때였었어. 코 헐 때 약 좀 사달라고 했어. 약간 젤 타입인데 붙어있는 느낌 뭔지 알지? 뭔가 흐르는 것 같은데 흐르진 않고 계속 확인하게 되고 결국 만진 거야. 아, 이게 신경 쓰이니까. 이거 편집자분들이랑 싸운 거냐? 이거 아니, 많았죠. 밉보였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아. 그냥 나는 솔로라는 프로는 그만큼 내추럴하고 아, 정말 자연스러운 프로다. 난 당황을 많이 하는 편이야. 형은 좀 당황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 그런 편이야. 그리고 그게 티가 많이 안 나게 하려고 한 것 같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는 MC분들의 이 시그니처가 다 있어.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재석이 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이죠. 약간 요거로 시간을 벌고. 동엽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제 뒤에 말을 정리를 하시고 호동연이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야 반갑다 이러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 끄는 게 있구나. 다 이게 조금씩 있으셔. 이제 영현이도 티가 안 나려면 이렇게 너만의 그런 시그니처를 호흡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 호흡을. 그렇네. 생방송 DJ를 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 완전 필요하지. 근데 그럴 땐 내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치 뭐 이런 거죠. 맞아. 이거 내 말이 맞지? 이게 무조건 있네. 무조건 없을 수가 없어. 사람인데 어떡해.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게 아무 문장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무언가. 그렇지. 와 진짜 좋다.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좋은 기분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능 활동을 하는 배우잖아.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앞으로 키워 나가면 되는 거지. 다 됐어. 그러면 이제 예능 활동을 하는 배우잖아. 배우분들은 이미지 때문에 또 예능 활동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다양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맨 처음에 할 때 없었어? 없을 수 없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혼돈이 올 땐 내 판단보다 주변에서의 행동이야. 뭐 마음을 굳게 먹고 가도 주변에서 흔히 말해 배우 선배님들이 야 너 이렇게 예능을 해? 야 무슨 배우가 이렇게 예능을 하지 마! 막 그럼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당연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려고 열심히 했고 지금은 잘 했다고 생각 들지. 근데 사실 처음에는 기회가 오면 그냥 다 했던 거고. 그럼 내 별명이 거의 그 짜장면 시키신 분 이것처럼 정말 시키면 어디든지 가는 난 시키면 가다 가고. 나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처음에 우리가 놀면만이 만나고 막 영현이가 지금도 이거지만 막 이럴 때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영현이가 자기는 눈 감았다 뜨고 요즘에 너무 신기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가 되게 그럴 때가 있었잖아.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눈 감았다 뜨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예능을 하고 있고. 이게 원탑 녹음하고 한잔 하고 이제 우리 집에 와갖고 카메라 없이 집에서 딱 편하게 형도 옷 갈아입고 그래서 딱 술 한잔 하는데 되게 다 이제 그런 수입적인 얘기가 나와서 형님들은 이 정도 뭐 하고 나도 형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네가 대박 전 그런 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났나 전참시 보는데 저작권료 내가 듣고 야 영현아 저작권 우와 이 새끼 연기했네. 우와 연기를 아닙니다. 몇 가지 오류사항이 있는 게 양쪽의 입장의 말을 들어봐야 되잖아. 난 그날의 기억이 별로 없어. 너 그날 취했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셀카 엄청 찍고 소리 지르다가 완전 하이텐션 되더라. 그 정도까지 가니까 재밌었나 봐. 그치. 형이랑 있는 게 재밌었나 봐. 당연히 재밌지. 이거 불편하면은 그냥 그 눈 부릅뜨고 그냥 끝까지 막 이렇게 마시다 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갈 수가 있거든. 맞아. 형이랑만 있고 하니까 너무 신났나 봐. 둘이 만나니까 그런 애초에 프로그램 컨셉이 없어지네. 정말 그냥 리얼 방구석에서 토크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운석이 떨어지든 말든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야 그때 기억나냐? 요거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 운석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또 생존 가방을 또 챙겨 보려고 했잖아. 마지막 순간에 뭘 먹을 거냐? 이제 요거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들을 챙길 거냐인데 사실 봤거든 미리. 봤어? 뭐가 있는지를 봤는데 어땠어? 그걸로 무슨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존 가방을 우리 제작진분들이 더 챙겨주셨어. 요거랑 같이 생존하면 더 좋겠다 하면서 생존 가방을 거의 반 새로 싸주셨더라고. 진짜? 봐야겠네. 가져와 보자. 생존 가방 이제 보면은 요런 게 한 카트 먹으려고 내가 수근이 형한테 배운 게 이런 거. 호동 형님, 자 뿌레이, 내 목사 자 뿌레이, 자 연다, 나 연다. 이게 이제 호동 형이고. 와 이게 예능이구나. 열어볼게. 이게 이제 처음에 내가 요거를 도끼. 그치 필요하지. 이제 도끼. 얘는 어떻게? 얘가 커서 다 가려. 얘는 잠깐 앉아 있고. 자, 요거랑 학이랑 이건 앞으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씨앗. 아니 이게 자급자족하는 삶이 좋기는 해. 번식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무한 식량인 거야. 무한 식량을 이 친구가 내가 와 진짜 불쌍하다.
근데 이 친구 동물복지 닭이야. 풀어놓잖아. 안 가다 놓잖아.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 그치. 나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씨앗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또 먹는 것까지 해결되고. 야, 일단 식량은 다 해결이 됐네. 먹는 거 해결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요걸로 이제 그 많은 나무들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야생동물한테 내가 대응할 수 있고. 무기도 될 수 있고 뭐 도구도 될 수 있고. 내 몸에 하나는 있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친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정확하게 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했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는 말이긴 해. 여기가 무인도 살아남기는 아니고 운석이 떨어지는 거긴 해. 얼마 안 남았어. 아, 그거지. 난 나의 생각을 바꿨어. 어떻게? 운석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장 내일 떨어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나는 죽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거지. 여기에도 형의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야. 날 아니까 뭔가 알겠지. 세상이 무너져도 난 내 살 길을 찾겠다. 이게 이경의 삶인 거고. 그럼. 당장 이제 운석이 떨어지니까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아비규환일 거고. 아비규환일 때 이러고 돌아다니면 진짜 무서울 것 같지 않냐? 아무도 못 건드려. 이렇게. 일단 뭐 들어왔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괴테 친화력. 내가 워낙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인간관계 이렇게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별로 이렇게 안 불편하고 그렇다 보니까 나의 놀라운 친화력으로 난 살아남겠다. 근데 진짜 가능할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게 친화력이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 시간을 야금야금 먹어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잖아. 형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 뭐 이제 배우로 치면은 늘 새로운 감독님과 새로운 스텝과 일을 보통 하니까 첫 만남이 가장 두렵고 첫 촬영이 제일 긴장되고 잘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이 불편한 걸 빨리 또 좋게끔 만들어야 되고 반복이지 반복. 선배님의 무릎에 가서 앉는다든가. 약간 그 도른자 DNA 플러스 용기지 용기. 처음 보는 선배님한테 가서 무릎에 앉는다? 나는 그거를 생각은 했더라도 이 몸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자꾸 이 다리가 막을 것 같아. 물론 내 마음속에 빌드업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회식할 때 하신 말씀이 정준호 선배가 대선배니까 옛날 두사불치부터 생각하면은 진짜 보통 자기를 다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먼저 다가와줘라. 그 말씀을 하시긴 했어. 그치. 첫 촬영 날 딱 가서 권상우 형이랑 이렇게 인사하고 딱 정준호 선배가 그 유선 이어폰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계시길래 한 10초 정도 고민했지. 아, 고민이 있긴 있었구나. 강아지처럼 그냥 뛰어가진 않았어. 아, 그래. 그러니까 당연하지. 처음인데 예의 있는 것도 좋지만 선배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화는 안 내실 거다. 톤도 되게 높게 하면 선배님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선배님이 그게 되게 강력하게 기억에 남으셨고 예능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나의 이미지에 박차를 가하게 해줬지. 그러면 사실 나중에 어딘가에서 마주치더라도 그때 그 예의 바르게 인사했던 친구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또 많은 거를 배워가는 것 같아. 사실 나는 그렇게 마주치잖아. 뭐 어머? 순간 팔 보고 놀랬어. 안 몰라. 내가 더워갖고. 상대방들을 대할 때 생존 때는 제대로 챙기고 있긴 하네. 근데 또 방금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온 제보예요. 아 그러네? 5분적 카톡이네? 이경 오빠 일본에서 이연복 셰프님이랑 촬영할 때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게 그냥 갑자기 촬영하자 했는데 바로 오케이 하고 승낙하고 유재석 마인드로 임해줘가지고 분량 다 뽑고 가심. 아 이게 뭐냐면 같이 일본 여행 중이었어. 그냥 여행을 하고 있었고. 레알 진짜 일본 시부야 뒷골목 걸어다니다가 저기 이연복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연복 선생님이랑 연이 아예 없어. 아 처음 뵙는 거였고. 태어나 처음. 그냥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여기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이경 씨 아주 된 거야 그냥 일본 한 골목에서 그냥 매니저 팀분랑 같이 여행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되게 뭐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100년 된 철판 가게집인데 우리 촬영허가 막 뭐 기다리고 있다고. 아 그러세요? 아 그러다가 이제 대뜸. 아니 그러면 같이 촬영하면 안 되나? 아? 정말 여행 중이라 그 자리였어? 무방비 상태에 근데 마침 어차피 우리 매니저 친구랑 밥을 또 먹어야 돼. 식사를 아직 안 한 상태야. 그럼 같이 진짜로 밥 사주면 안 되냐? 어쨌든 요거는 밥도 사주시긴 하지만 카메라가 있으니 분량을 뽑고 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갔지. 그러니까 이 연이 거의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이제 목란도 한번 가기로 했고 뭐 이런 거지. 사실 그 자리에서 지금 저는 이제 혼자 개인 여행 중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있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님이 딱 나와서 한 말 있어. 지금부터 머릿속에 왜라는 단어를 지워라. 네가 지금 거기 왜 있고 이걸 왜 입고 있으며 이걸 왜 먹어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라는 단어를 지워! 그리고 딱 가시는 거야. 그게 끝? 나 그거 너무 멋있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왜라는 단어를 지우고 살았어. 근데 좀 편해지는 게 있어. 근데 유독 살다 보면 뭐 해야 되나 왜? 이런 맞아. 사람들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왜라는 단어만 지우면 생각보다 잘 편해지더라고. 오히려 좋은데? 이경 마인드 너무 좋은 것 같다. 왜를 빼고 밥 먹을래? 예스! 배고파. 밥 먹어야겠다? 밥 먹을래? 예스! 너무 좋다. 그럼. 이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 그 연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오잖아 지금. 이경적 사고. 예스! 그리고 또 생존템에 또 뭐가 다른 게 있다면서. 이거 얘기하는 건가? 너. 순간 순간 여기 냉장고인가? 그치. 나를 챙긴다고? 왜? 영현이는 내가 시킨 건 일단 기가 막히게 해낼 것 같아. 영현아, 도끼 한 자루 주시면서 여기까지 여기 나무 일단 다 베어서 장작 만들어 놔라. 내가 갔다 오면 다 돼 있을 것 같아. 집 지어져 있지. 그렇지. 그런 합의도 잘 맞을 것 같고 나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영현이를 선택을 한 거지. 동생들이면 웬만하면 다 잘 챙겨주는 거야? 아니면 아니야. 특별히 나라서야? 알겠지만 영현이처럼 예의 바른 동생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느끼지 않아? 내가 예의가 좀 다른 편인데 나 같은 동생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점점 느끼고 있지 않아? 너무 다양한 사람들 속에 사니까. 맞긴 해. 나랑 좀 결이 안 맞거나 예의가 없거나 싸가지고 흥이 없다? 그럼 나도 굳이 다가가지 않아. 그 연락할 때 막 셀카도 보내고 하잖아. 우리 서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맨 처음에 보낸 건 형이야. 나야. 촬영장도 뭐 지금 현장 상황이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나는 사실 그게 거의 많이 없었어. 그전에는? 사실 촬영장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촬영장인 건데 나를 찍어서 보내진 않았거든. 지금까지? 어. 그래서 셀카 표정이 그랬구나. 엄청 친해지기도 전이었는데 나는 그 셀카를 보고 어머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 사이에 엄청난 고민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내야 하지? 그러다가 최선의 선택 똑같이 하자 라고 생각해서 나도 이제 셀카를 들어서 보냈지. 근데 나도 지금 약간 놀라운 거는 이제 영현이가 고민을 이 정도까지 많이 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화가 편해. 그래? 나는 전화가 더 편해. 난 전화가 싫다 그렇게. 조그만한 글씨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면 다음엔 전화하면 스피커로 할 테니까 너는 말하고 난 쓸게. 너는 보면서 얘기하고 좋다. 난 들으면서 쓸게. 난 좋아. 그러면은 다음 아이템 볼까요? 어디서 구했어? 대박,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조명탄을 한 이유가 이제 난 그거지. 운석이 떨어서 내일 다 끝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면 내가 이제 있을 만한 곳을 알릴 수 있는 걸 생각하거든. 난 여기 있습니다. 군 헬기가 됐든 배가 됐든 그치. 저 여기 있습니다로 해서 이제 나는 이 생존의 끝을 이제 알릴 수 있는 거를 조명탄을 생각했지. 그래서 궁금한 게 대중분들한테 이경을 알리는 조명탄이 되어준 작품. 조명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나는 그 생각은 있어. 나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이 날 딱 처음 보면 난 그분한테는 아직도 신인이라고 생각해. 누군가한테는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뭐 으라차차 와이키가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 놀면 뭐하니가 될 수 있고, K생존기도 또 날 처음 보시는 분도 이거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분한테는 또 내가 이걸 알릴 수 있는 조명탄 같은 거 아니니까. 그때그때의 조명탄이 다르다. 매 방송, 매 작품이 다 약간 나한테 조명탄 같은. 그럼 매번 이거를 신호탄을 알리고 있는 거네. 그럼. 저 여기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종민이 형이랑 재석이 형이랑 산골 갔더니 재석이 형 모르잖아. 할머니는 1박 2일을 계속 보셨던 분이라 재석이 형을 모르잖아. 그분한테는 재석이 형 신인이야?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는 조명탄은 죽을 때까지 쏴야 돼.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러면 역할을 근데 진짜 안 가리잖아. 진행이 기가 막힌다. 진짜 온갖 역할들을 다 하는 편이잖아. 오줌 참는 연기. 최근에 또 뒤 흔들었던 쓰레기 연기. 남편, 불륜 남편. 그리고 용감한 형사들의 사이코패스 연기. 그게 이제 점점 비중을 점점 늘리시더라고. 좋았던 거지. 이렇게 또 역할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마냥 멋진 그런 캐릭터를 해보고 싶지는 않아. 배우를 하시는 분들은 다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야. 캐릭터적으로 멋있는 연기만 하시는 분들은 코미디 연기에 또 갈증이 있고, 그치. 코미디 연기를 하는 사람은 또 반대의 캐릭터의 갈증이 있듯이,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 가는데 이제 김소연 형님 옆에 계셔갖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뒤로 들은 얘기가 있어. 수연 형님이 어디 인터뷰를 하면 으라차차 와이키키의 이희경 같은 연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 때마다 하셨대. 그래서 그걸 듣고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수연 형님이 진짜 자기가 그 드라마에 빠져서 보고 이경 씨가 부러웠다고. 저런 연기를 하는 게, 이렇게 멋있는 연기를 하시는 분도 또 이렇게 좀 개구지고 그런 연기를 또 지금은 또 갈증을 내 하시는구나. 다만 이제 주어진 거는 그럼 이제 최선을 다하. 그럼 최선을 다해야지. 신인이라 가지고 조금 서러웠던 점? 야, 서러운 거 말하면 끝도 없다. 우리 같은 인상이 잘 풀려서 친근감 있는 거지. 신인 때는 눈 찢어졌다 그러고 싸가지 없다는 얘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 진짜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표정 왜 그래? 싸가지 없게 생겼다고 막. 그니까. 그냥 우리 지금 잘 풀린 거야. 너무 다행이야. 많이 웃고 다녔죠. 잘 풀려서 사망용상이지. 옛날에는 그런 말도 없었어. 어떤 감독님이 5명씩 줬자서 오디션 보는데, 이경? 예, 이경다. 너 좌우로 봐봐봐. 예. 어때? 잘생겼지? 예. 넌 안 돼. 막 나한테. 진짜 많아. 그리고 어떤 감독은 나 불러서 너 쓰면 드라마 잘 된다며. 어쨌든 작지만 태양의 별그대 막. 내 게스트. 왜 뭐 운이 좋게 그냥 작품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너 써야 잘 되는 거냐? 너가 우리 작품 기도해주면 안 되냐? 너 써야 돼? 우리가 너 안 써주고 너가 우리 작품 기도해줘봐. 그냥 기도만 해주라고? 어떠한 대사 하나 읊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보내고. 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막 나한테 이런 감독도 있어. 너가 잘 되면 자기가 장을 지겠다는 사람도 있어. 여러 지지셨겠네. 지금이야 잘 풀렸지만, 야, 우리 같은 인상이 사실은 잘 풀린 거야. 미안해. 우리 같은 무쌍에 약간 좀 찢어지고 좀 어떻게 보면 사나워 보일 수 있는. 그 눈썹도 찐해가지고. 나 같은 경우 신인 때는 매니저가 다 배정이 없었어. 어리니까 다 형들이고 막. 일산 MBC를 가는 길이었는데 일산 MBC 가기 전에 주소가 있어. 거기서 기름을 넣으시길래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차가 없는 거야. 이미 MBC로 출발하셨어. 다른 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잊은 게 아니라 매니저님이 우리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잊은 거야? 진짜야. 이거 싫어하고 정확하게 어디 주소까지 기억하잖아. 순간 대박이 휴대폰도 차에 있는 거야. 알릴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차가 없길래. 잠깐만, 그 여러 명이서 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룹도 아니었던 거지. 그룹 멤버가 많으면 매번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니까 놓고 갈 수도 있는 건데. 난 그룹 아니야. 나 배우 혼자 배우야.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니발 요 사이에 커튼이 있는 차였던 거야. 그러니까 난 당연히 뒤에 타 있었으니까 매니저님이 기름 다 넣을 동안 내가 왔을 줄 알고 그냥 타고 그냥 출발해버린 거야. 그거를 MBC 도착해서 알았대. 내려야 되는데 자꾸 안 내리니까 왜 안 내려 하고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늦었지. 그때 MBC 어쨌든 간에 오디션 보러 가는 거였을 텐데. 형, 너 아까부터 들고 있는 그거 뭐예요? 이거 생존템으로 피카츄를 아주 약간 가상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네. 형은 지금 무한 동력을 원하는 거네요. 그냥 발전기를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이만 하고 있는데 들고 다니다니? 제가 따라와. 발전기가. 전기 좀 내봐라. 전기하고 불을 해결해주잖아. 나는 그 포켓몬스터가 밥 먹는 걸 못 봤어. 몬스터볼이 들어가 있지. 나오면 또 새거 돼 있더만. 새거랑. 피카츄랑 그 라이츄가 누구 거지? 피카츄는 지우. 아니야. 형 거예요? 아니야, 파이리 거잖아, 파이리 거.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거.
파이리코 비카츄라이 춘파이리코 그치 그치. 구나 따라란 다이아몬드 템 있어? 짜자잔. 아무래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나는 이 연애 프로그램들을 아직 본 적이 없어. 나의 연애 이야기 그냥 한 사람의 개인사인 거잖아.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이분들은 어떻게 다 괜찮으시지? 라는 그치. 생각이 드는 거야. 용기 있으신 분들 진짜 감사한 분들이지. 근데 혹시 예전에 영호 씨 기억나? 나는 기억나지. 일기 민박으로 울렸던. 어떤 분으로 기억해? 난 그분도 너무 좋은 게 노래 부르다가 자동차에서 빠져야 될 랩이 못 빠지고 직진하신. 나는 그거 진짜 최고. 빨리 뭐 꽃인가를 빨리 사서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막 성악 부르시다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노래에 진심이셨구나. 왜냐면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셨어. 진짜? VS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참가자 나오신 거야. 근데 성악을 무대 위에서 너무 멋지게 하시고 거기에서도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이크가 필요 없이 성량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닿고 그거를 이제 몸소 또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 못 만났지만 진짜 내가 먼저 만났네. 만났네. 진짜 멋있었어. 레전드 무대들도 남겨주시고 그랬지. 노래도 진짜 되게 행복하게 부르시다가. 근데 요게 아까 용호님도 영호처럼 이렇게 닉네임, 가명 이런 게 있듯이 다른 분들도 늘 이렇게 가명을 쓰는 거지. 매번 기수에 같은 이름을 서로 부여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요게 느낌들이 다 있는 거야? 제작진분들이 이제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이제 기수가 하나 늘어가면서 그렇게 이미지화되는 건 있지. 남자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큰 형은 영수가 좀 많았고 뭐 느낌상 영철은 좀 남자답고 옥수는 좀 외모로 담당하고 있으면 정숙은 좀 통통 튀고 그냥 그 이미지화된 게 제작진분들이 부여를 하는데 가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꼬아놓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 예상하지 못하게. 영현이는 영호랑 딱이야. 영호는 용호님이랑 같은 이름이네? 영호. 근데 영호. 그러니까 용호님도 영호로 나오셨던 거잖아. 맞아. 그치, 나도 이제 노래를 이렇게 진심이니까. 음악에 진심이다 보니까 잘 맞네. 잘 맞아요. 난 그 영호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영호. 영호가 어울리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 영호 말고는 영호. 거기에서도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남의 손을 빌린 듯한 그런 생존 가방이 있었잖아. 씨앗 도끼 닭도 있었고 조명탄도 있고 괴테의 친화력도 있고 피카츄도 있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까지. 이 중에 3개를 골라야 돼. 3개 골라야 돼? 그 말에 내가 영현이 고르면 영현이 들어갈 수 있겠어? 아유, 가능하지. 그럼 일단 난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친구를 제일 먼저 챙기고. 닭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나는 진짜 최고의 혁명이 닭이지 않나. 우리한테 모든 걸 내어주고 가는 게 닭이라고 생각해. 진짜 벼슬 빼고 우리한테 다 주잖아. 그리고 이제 생존하려면 또 이거 요게 또 있어야 닭 발골할 때 요거 있어야 되잖아. 그치. 또 요거. 마지막은 이 친구로 하겠어. 파일이 거긴 한데 지금부터는 얘는 내 거야. 아니, 나는 당연히 나를 고를 줄 알았어. 나도 고민했는데 가장 완벽한 엔딩은 이게 맞지 않나. 프로예능인으로서 나의 첫 토크쇼 평가를 해주자면 어땠어? 영현이의 이런 스탠스가 오히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영현이를 잘 모르던 사람도 호기심이 생겨서 먼저 나오고 싶어하는 토크쇼가 되지 않을까. 너무 고맙네. 여기서 그래도 뭔가 더 하면 좋겠다 혹은 뭘 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지. 운석이 떨어지고 뭐 다 좋은데 생존에 얽혀서 막 이렇게 억지 이런 거 막 엮어서 이런 거 없이 영현이 매력으로 이렇게 땀 흘리는 매력으로 그냥 편하게 가도 게스트가 땀 닦아주고 챙기는. 그 영현이가 게스트가 나를 돌보는. 스윗한 게 아니라 이거 약간 이렇게 스웨트한 거지. 스웨트. 좋네. 흠뻑 쇼를 여기서. 영현이 뭐 갸라도스 쇼 이런 거. 다음 게스트 분한테 좀 메시지를 남겨줬으면 좋겠어. 우리 영현이 좀 잘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봐주심으로써 이 프로그램도 또 다른 매력, 다양한 매력을 또 볼 수 있게끔 우리 영케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애정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존하는 곳까지 형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 나를? 운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옵션에 없었거든. 근데 이미 끝나가지고 피카츄 필요하고 닭 필요하고 도끼 필요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들고 저기 벙커로 이동해보자. 야, 피카츄 타고 갈래? 피카츄 안 그래도 앞으로 힘든 삶을 맞이할 거야. 생존 성공! 성공. 저 가요. 가라, 게라도.